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37-2회 취신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기사는 취업 뉴스 기사네요. KT 5G 시대 이끌 인재 모여라 라고 얘기해서 KT그룹 신입 540명 공채한다는 거죠. KT 전년비 40% 확대한 420명 뽑는다. 마케팅과 IT 등 8개 분야에서 모집하고 KTDS 등 계열사도 120명 뽑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뭐 서류 접수는 끝났을 테니까 보통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직무 연관성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무 연관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 대내외 활동을 먼저 정리해라.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관련이죠. 그걸 KT 입사 지원서 양식과 가이드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기소개서에는 통신시장과 KT의 사업 방향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직무와 연관된 역량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관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첨삭이나 실제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을 받으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 시장이다. 즉 KT는 통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쪽에 있어서의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as is 현재도 있고요. to be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지금 뭐 5G 그것이 가장 우세하니까 5G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G 기술을 갖고 어느 쪽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면접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면접은 뭐 실무 면접으로 면접관이 팀장급 실무진이다. 4시간 반 정도 보는데 토론, 인성, 개인 과제, 그룹 과제, 그래서 거의 사업 관련 분석과 기획력을 요하는 과제,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는 문항, 이걸로 구성된다. 어렵겠네요. KT 면접 때 시즌 돼서 제가 면접 관련된 영상 할 때 KT 관련해서도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면접은 부문장급 임원이 참석해서 직무와 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애티튜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아마 매경에서 이렇게 취업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때마다 나온 것들을 제가 다 취신남에 일단 올리긴 했는데, 사실 뭐 이 공고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보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셔야 될지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콘텐츠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산업 뉴스입니다. 갈 길 먼 소재 부품 국산화 왜? 라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 3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거를 이제 국산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생태계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개발은 96%가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화는 46%로 뚝 떨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는 거고, 정부 R&D 5조 투입하기로 했고요. R&D 핵심 품목 100개를 키운다고 하네요. 현장에선 예산 쪼개기 그치거나 단기 성과를 급급할 땐 또다시 실패한다. 그래서 한두 개라도 스타 품목 집중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특히 제조업 지원하시는 분들 쪽, 구매 쪽 지원하시는 분들 쪽, 생관 쪽 지원하시는 분들 쪽은 전 무조건 이건 킵해놔야 될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소재는 개발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업화가 안 될 뿐이지. 왜 사업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히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쪽에서의 입장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 내리실 때 괜찮고요. 두 번째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프라운호퍼 이번에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 생산기술연구원장이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구원 손잡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대기업과 중소중견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기술 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냥 소부장의 국산화 빨리 해야 됩니다, 업체 뭐 빨리 키워야 됩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안을 가져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킵해 놓으시고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 산업 갈게요. 식품 쪽 밥상위 2등의 반란이래요. 종갓집도 양반댁도 긴장한다. 3살 비비고 김치의 약진, 30살 종갓집과 거의 막하라고 합니다. 양반죽도 비비고죽 추격에 28년 지킨 1위 자리가 흔들흔들하고 있다네요. 아이스크림도 뜨거운 경쟁, 롯데제과랑 빙글에 격차 좁혔다. 종갓집 비비고, 양반죽 비비고죽, 신라면 진라면, 그 다음에 롯데제과 빙글에. 뭐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설이 식품업계에서는 옛말이 됐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CJ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2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게 필요한 거죠. 대중적인 서울 경기식 김치뿐 아니라 액젓을 강조한 더 풍부한 맛, 자극적인 재료를 줄인 더 깔끔한 맛 등 다양한 김치를 선보이며 종갓집 김치를 턱밑까지 추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빙과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20대 여성이 사야 편의점 대박 상품이라고 하네요. 상품과 호기심이 많고 SNS를 즐긴대요. 20대 여성이 선호하면 히트다. 자, 편의점 GS25 인기 용기면 하면은 첫 번째는 삼양 불닭볶음면이네요. 편의점 GS25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컵라면은 삼양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저 최근에 컨설팅했던 친구가 여기 삼양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추석 선물로 불닭볶음면 보내줬습니다. 잘 먹을게. 맵더라. 아무튼 20대 여성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성향이 강해서 매운맛 라면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국물이 많을수록 나트륨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민감한 여성들이 볶음면을 다른 연령대보다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용기면 PB 상품 개발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층이 20대 여성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고객한테 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빅히트 PB는 20대 여성의 입맛, 취향, 문화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편의점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은 빅데이터니까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MD 어떤 상품이 좀 좋을 것 같냐라는 얘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말씀해 주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LF입니다. 최우량 기업 대상 LF, 기성복으로 시작해서 외식, 방송, 화장품 과감하게 영역 확장했다는 거죠. LF를 패션 기업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문화 기업 이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LF는 패션 기업에서 의식주를 아우르는 종합 생활문화 기업으로 성장했나요? 열정과 혁신의 정신을 이해하고 헌신해온 임직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LF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사업 분야에 잇따라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강점을 지닌 패션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강소기업 위주로 M&A를 했다 라고 얘기해서 LF몰, LF푸드, 그 다음에 패션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전 정신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패션업 자체가 좀 많이 힘들죠. 그것만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패션 이쪽도 당연히 이와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입니다. 리테일 5.0 시대 성큼에서 이거는 책이에요. 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상품 서비스 리테일 5.0 시대 성큼이다. 리테일의 미래죠. 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앱으로 이동형 무인마트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무인마트가 나타나고 그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제품을 고르고 나온다. 요금은 그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청구된다. 모바일 결제가 실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움직이는 매장까지 나타났다. 이렇듯 소매 산업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리테일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기업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해서 리테일의 미래가 나왔네요. 소비 최전선 리테일 비즈니스를 알아야 돈의 흐름과 일의 미래가 보인다. 10가지를 제시했대요. 인공지능, 쇼핑 비서, 소비 빅데이터,
미래형 오프라인 매장과 언택트 리테일, 그 다음에 더욱더 섬세하게 연결되는 옴니채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구현한 가상 리테일, 캐시리스 리테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챗봇, 경쟁력을 높이는 초저가 자체 브랜드, 스마트 물류,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와 공급망 관리. 좋네요. 책을 사보신다면 좋겠지만 이 기사만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체적 10가지 있었죠? 이것들을 좀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써먹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뷰티 갈게요. 중국 시장의 빨간불,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호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K뷰티. 사드 보복의 중국 소비자 이탈 이어서 태국, 일본, 중국 화장품이 치고 올라왔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 위기감,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 앞세워 시장 다변화, 마치 삼성 디플과 LG 디플이 초격차, 중국에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 전략을 펼치는 것 비슷하죠. 아모레퍼시픽 2019년 상반기 때 3조, 그럼 이와 같은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6조 4천억 매출이 더 떨어지겠네요.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등 국내 화장품 대기업들이 글로벌 영토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해외 직구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주력으로 삼았던 중국 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주 멜버른에 이니스프리 매장을 처음 오픈했다. 이렇게 미국, 호주,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선 것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 국내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죠. 올리브영, 롭스 등 H&B 스토어랑 온라인 등에서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로드숍 위주는 힘들죠. 그래서 시장 다변화와 함께 프리미엄 라인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뷰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 파악하는 기사로 좋겠네요.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냐. 스몰 럭셔리라고 하네요. 립스틱이 잘 팔린다. 큰돈 들이지 않는 작은 사치, 소비 침체에도 립스틱은 인기다. 후나 헤라 등 신제품 출시 본물, 로드숍 브랜드에서도 매출 효자다. 립스틱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 불황의 소비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립스틱을 통해 스몰 럭셔리와 가성비 소비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가 럭셔리, 그 다음에 저가 로드숍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LG생건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내용, 네이처 리퍼블릭 쪽 내용 다 나왔네요. 아무튼 뷰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일단 가장 큰 개념은 스몰 럭셔리로 잡으시고 세부 상품들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죠. 유통입니다. 쇼핑몰의 아이스링크까지 가족 맞춤형 롯데몰 수지 30일 용인 성북동에 개장했다. 자, 신분당선 성북역과 연결된 롯데몰 수지가 30일 오픈한다. 롯데몰 수지에는 용인 분당 지역 가족 고객을 겨냥해서 어린이 스포츠 관련 시설이 다양하게 입점했고요. 커뮤니티 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한데 모아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 맞춤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제 몰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쇼핑몰, 마트, 시네마가 들어섰고요.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아이스 링크, 암벽 등반, 유격 코스 등 했던 뭐 챔피언 더 블랙벨트 이런 거 많이 오겠네요. 바깥에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못 하니까. 롯데 관련 푸드 코트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컨셉이죠. 롯데몰 수지는 용인 시민들 힐링을 돕는 공원 같은 복합 쇼핑몰이 될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랑 함께하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몰랭시티를 만들어가겠다. 사람들이 잘 안 오죠. 쇼핑을 하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쇼핑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뭐 치면 또 여기 갔다 온 분들이 막 이래저래 설명하는 것들이 있겠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편의점 산업. 이건 편의점 운영의 달인이래요. 이분이 인터뷰했네요. 편의점 운영의 달인 최이중 24 점포교육팀 트레이닝 센터장. 편의점서 웬 외상 단골이 확 늘던데요. 새 치즈 나왔다면 옆에 와인 놔둬봐요. 요 내용은 괜찮더라고요. 노후 대비를 편의점 사업, 아르바이트생 관리는 어떻게 하냐? 사업 접을까 고민 점주에. 그래서 본인이 실제 편의점 운영했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건 제가 편의점 관련된 내용으로서 취스 쇼로서 저희 생각과 좀 의견을 담아서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총 20개의 추신남 기사를 좀 봤고요. 또 빠르게 다음 추신남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공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실 텐데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